소방시설 관리사 2차 중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공화성 교수입니다. 출제 문항수는 항상 3문제가 출제되죠. 출제 유형은 다 아시다시피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이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은 기사보다는 좀 더 긴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들 당연히 있겠죠. 있습니다. 2교시의 시험을 봅니다. 90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바로바로 즉시 풀어야지 90분 내에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합격 기준은 당연히 60점 이상입니다. 난이도가 생소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4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관연도에서 응용된 문제가 50%. C급은 요즘에 이제 관연도 문제가 많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B급 문제까지 확실히 맞추면 60점 정도 되잖아요. 60%에서 생소한 문제들 중에서도 세부적인 문제들 한두 문제, 쉬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춰서 한 60에서 65% 정도 사이, 아니면 60에서 70% 사이로 합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소한 문제 10% 정도만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퍼센트는 사실은 워낙 좀 변화무쌍하게 매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의미는 없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진 윌리엄식 꼭 나오죠.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단위도 잘 보시고, 미리미리, 메가파스칼, 리터 퍼 분, 미터 단위 잘 기억해 두십니다. NFPA, SFP 핸드북에는 6.05로 나와 있어요. 참고로 6.05. 그래서 6.053이나 6.05나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뒤에 똑같고, 그죠? 다음 달시 웨버식이 나옵니다. 달시 웨버식이나 달시 바이스 바하식이나 발음의 차이죠.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달시 웨버식이나 같은 내용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 내경은 수력직경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력직경 지는 수력 반경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력직경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구에 대한 내용 반드시 나오죠. 능력단위 꼭 나옵니다. 내화구조이고, 그 다음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돼 있다고 하면 이고입니다. 엔드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2배로 완화시킬 수가 있죠. 50을 100으로, 100을 200으로, 그 다음에 200을 400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암기법도 잘 보시고 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능력 단위도 그렇고, 이 능력 단위에 따른 소화기 개수도 그렇고 반드시 절상을 해야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반드시 반올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으로 가보면 수온의 저수량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그 다음에 수온의 저수량은 청수에 따라서 저수량이 다릅니다. 3인칭 미만은 최대 2개, 3인칭 이상은 최대 5개인데 2.6N이 나온 것은 20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그죠? 5.2N은 뭐예요? 40분 사용할 수 있는 양.
7.8에는 60분 사용할 수 있는 양.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설비, 옥내수화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같이 함께 펌프를 공유한다고 하면 각각 토출 압력은 큰 값을 적용하고 전향정도 큰 값을 적용하고 토출량은 두 가지를 합하면 되겠습니다. 제수량도 두 가지를 합하면 되고요. 옥내수화전 토출량은 130리터죠. 분당 130리터. 이것도 30층 미만은 최대 2개, 30층 이상은 최대 5개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전향정 17m죠. 고가 수조 높이가 최소한 17m는 돼야 된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고가 수조가 있으면, 옥상 수조나 고가 수조가 있으면, 여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옥내 소화전까지 이 높이가 최소한 17m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본적인 압력 0.17MPa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MPa를 약 100m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설비에는. 전동기 동력, 옥내 소화전 설비뿐만 아니라 다른 설비에서도 꼭 나오죠. 모터 동력이라고도 합니다. 동력이라고도 하죠. 단위를 잘 봐주세요. 미터 삼성퍼 분입니다. 규가.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이죠. 반드시 나옵니다. 암기법 이렇게 키워드 기준으로 키워드 위주로 적어 놓고 반드시 암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외소화전 7N이죠. 제수량은 최대 2개까지 적용합니다. 건물 밖에 설치하기 때문에 몇 층 이런 관계가 없죠. 그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토출량 분당 350리터를 토출해야 되죠. 최대 2개까지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25m. 그러니까 0.25MPa입니다. (25m니까) 메가파스칼이죠. 전향정 구하는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옥내소화전은 17이었죠. 스프링클러 꼭 나오죠. 자주 출제되고. 이것도 32층 미만, 49층 이하, 50층 이상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20분 사용할 수 있는 양, 40분 사용할 수 있는 양, 60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은 30개. 기준 개수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당 8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N 개수는 설치 개수, 아까 금방 우리가 봤죠. 여기서 설치 개수, 헤드의 기준 설치 개수 보다 작으면 그 설치 개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개수를 적용하고요. 0.1MPa이니까 10m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설치 제외 장소 다 쓰는 게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좀 길어가지고 설치 제외 장소는 스프링클러는 일부분 쓰라고 나오니까 어차피 다 한 개 하면 다 쓸 수 있겠죠. 이런 거 쓰라고 나옵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겠습니다. 포사설비 가봅니다. 포사설비 비수용성, 수용성에 따라서 달라요. 위험물 개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 개수 암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위험물 개수가 안 주어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위험물 개수. 비수용성 외에는 위험물 개수를 곱해 줘야 합니다. 펌프의 전향정 확인해 주시고
물분무소화 설비 설치 제외 장소 꼭 나온다고 봐야 되죠.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물분무소화 설비 수원 꼭 나오죠. 토출량 암기해 주셔야 되겠는데 위험물 저장 탱크까지 암기해 주세요. 얘는 분당 길이당 37리터입니다.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확실히 되겠습니다. 이격거리 꼭 나오죠. 물분무 헤드 이격거리 표를 한꺼번에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분무 소화 설비 수원의 양 구하는 공식 꼭 나옵니다. 여기만 풀었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고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단위 밑에 삼성 분 안전율 1.2 적용하고 밑에 삼성. 그 다음에 이런 거 간단하지만 꼭 나올 수 있죠. 간단한 것을 확실하게 맞춰줘야지 그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1.2MPa, 3.5MPa. 방제실, 제어실 등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설치 제외 장소가 되겠습니다.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효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설계농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화제할 때 우리 저장량 구하는 거 방약 보계산이죠. 보정계수까지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는데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최소 저장량이 있죠. 최소 저장량은 방어구역 최저 곱하기 약재량에다가 약재량을 먼저 곱해서 최소 저장량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소 저장량 이하이면 최소 저장량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 저장량 넘어가면 그 값을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일단 약재량까지 계산해서 최소 저장량하고 비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화재는 보증계수까지는 없죠. 방약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죠. 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론소화설비도 이 표, 약재량 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충전비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충전비 공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병당 저장량을 보통 구해야 되죠. 병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국소 방출 방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암기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XY 수치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안 주어질 수 있으니 수치를 암기하셔야겠네요. 설치 제외 장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식 쓰는 거 꼭 나올 수 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에서 이 화학식 쓰는 것들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식.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와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공식. 저장량 구하는 공식들 꼭 기억해 주시고 K1, K2도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주어지면 뭐 표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에서 이 관두께, 배관두께 구하는 식 잘 알아주셔야죠. 최대 허용 능력은 둘 중에 작은 값 적용해서 배관이음 효율에다가 1.1을 곱해야 됩니다. 배관이음 효율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라지의 값도 기억해 주시고 분말의 전역 방출 방식, 방약 계산 똑같습니다.
이것도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피난기구로 가보겠습니다. 피난구조설비 쓰는 게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관광기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설치를 합니다. 객실에 설치하죠. 공기안전매트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를 합니다. 제한설비 쓰는 거 반드시 나오죠. 구획 설정 기준. 각각 제형구획으로, 상호 제형구획에서 각각 제형구획으로 좀 쉬운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하는 사항입니다.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펌프 동력, 제한설비는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처럼 펌프 동력 공식이 다르죠. 공기를 채워하는 것은 이 공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풍속, 흡입적 풍속, 배출식 풍속이 더 일반적으로 큽니다. 20m/s 이하. 여기서 풍도는 덕트를 말합니다. 한국말로 쓰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요. 덕트를 말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덕트는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배출량 구하는 거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최저 5,000이고 경유, 거실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이 공식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분을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주어진 값이죠. 60은. 60제곱, 직경이 40m 이하일 경우, 40m 초과일 경우 각각 해소값, 수직거리가 주어지면 이 표 안에 있는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표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심일 부속실 설비. 선정기준 반드시 나옵니다. 제형구역 선정기준. 4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4가지면 보통 4점 나오니까 4점 맞추면 합격합니다. 문개방에 필요한 전체 힘 반드시 나오죠. 2가지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F를 구하라고 하면 이 FP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KD는 SI 단위 보통 우리 적용하니까 이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의 상하단부 압력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게 360이 적용된다는 거, 3460, 3460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당연히 켈빈 온도죠.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연결사수 설비. 온도, 이거는 스프링클러 설비도 이 온도 적용하죠. 표시 온도와 최고 주요 온도 관계. 연결 송수관 설비 전향정 0.35MPa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m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구 끝의 방수압력 수도. 펌프 토출량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3개 이하일 경우는 2,400L 하면 되죠. 계단식 아파트가 아닌 경우, 계단식 아파트인 경우하고 같이 구분해서. 계단식 아파트는 반으로 적용합니다. 4개 이상은 이 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최대 5개까지 적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도로터널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0.1%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주로 계산 문제들, 설치 기준도 나오기도 하지만 응용해서 계산 문제들 나옵니다. 직상 사계층 우선경보 방식. 자동화 탐지 설비든 비상방문 설비든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직상 사계층 경보하죠. 여기에는 직상층이라는 거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일지경보 방식이든 발화층 및 직상 사기층 우선경보 방식이든 가닥수, 간단한 내용이지만 가끔 가닥수도 나오니까 가닥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설치 기준 나오죠. 정훈식 감시선 감지기 설치 기준 꼭 암기하셔야겠습니다. 공기간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 꼭 나오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식 한두 번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세수 작동 시간을 구하라는 거. 각 층의 경계구역 산정에 대한 사항. 경계구역 꼭 나오죠? 네, 계단은 45m마다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지하층과 지상층은 별개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하 1층의 경우는 지하 지상층과 동일 경계구역으로 하면 되고요. 요 수평 경계구역은 좀 다릅니다. 지하 1층인 경우에도 별개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수평 경계구역하고 수직 경계구역하고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수직거리 관계없이 한 개 경계구역으로 하는 거죠. 아까 비상방수 설비도 자동화 탐지 설비와 같은 내용.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스 누수 경보기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주시고, 유도등 3선식 배선식 반드시 나오죠. 꼭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5가지 쓰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점등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요거하고 지금 상당히 조금 혼동돼요. 그죠? 두 가지 그래서 구분해서 확실히 기억해 둬야 합니다. 요거는 3선식일 때 점등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런 것들. 비상 콘센트 설비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상 교류 사용하죠. 220V 1.5kVA 이상이고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플러그 접속기는 콘센트를 말합니다. 콘센트는 영어가 아니에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플러그 접속기라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개 이하로 해야 되고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까지만 적용해서 1.5kVA 곱하기 3하니까 4.5kVA가 된 것이죠. 안테나 설치 기준 한 번 정도 나왔나 그랬어요. 암기해 주시고요. 수연 설비 요것도 한두 번 나옵니다.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압 수정하고 비교해서. 변압 강화 공식 꼭 나오죠. 조명은 3%, 기타 5% 적용하죠.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2가지씩을 적용하는데 소방 펌프나 제연태는 2식, 그 외에는 1200의 35.6 LI식을 적용합니다. 단상 2선식, 단상 3상 3선식입니다. 시퀀스도 나오죠. 시퀀스. 또 간단한 것들이 나옵니다. Y델타 기동회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럭 접점 잘 보시고, 이것을 또 논리회로로 고치는 것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엔드 2개 그리고 얘가 PBS, BSA, 그 다음에 XB 써놓고 이렇게 PB, SB, 얘는 XA죠. XA. 결과값이 각각 XA와 XP가 나오죠. 같은 XA 있는 거 좀 연결해 주면 좋겠어요. 연결해 주고 XP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러면 이거 지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연결 부분 좀 잘 찍어 주시고, 논리회로도 구하라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Y델타 기동회로도 나옵니다.
한번 나왔는데 이건 좀 특이한 와이델타 기둥이라고 나왔어요. 타이머가 없이 그냥 푸시 버튼으로 연동시키는 거. 인터럭 접점도 하나 없어요. 여기에 인터럭 접점을 이렇게 그려주면 더 좋은 회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인터럭을 그려주면 훨씬 더 좋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와이델타 기둥 회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와이델타 기둥 회로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기를 적어봤습니다. 동작 설명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델타 기둥 회로는 설계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 회로도 이제 논리 회로까지 타임 차트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설계 및 시공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